그러니까 일단 그 고백이라는 거 그거 참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얘기하면서 항상 제일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절대 고백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이 고백을 해버리면 이 모든 기회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그 여자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나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모든 기회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여자를 정말 얻고 싶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고백이에요. 왜? 고백한 이후부터는 내가 그 여자에게 보이려는 모든 행동들이 다 가식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그냥 나답게 누군가를 뭐 예를 들면 뭐 물 쏟았으면 누가 물을 쏟았으면 뭐 물이라도 좀 잠깐 닦아준 게 그냥 나는 매너와 친절을 한 건데 이제 그 여자가 옆에 있으면 그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저 오빠가 또 나한테 나 때문에 신경 쓰는구나. 고백하면 거의 끝이에요. 잘 돼도 부담이고 못 되면 더 부담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원하는 여자를 얻고 싶다면 제일 금기시하는 게 절대 고백하지 마라. 이제 그거부터 하거든요. 근데 이면님은 시작부터 고백을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의 한 다수의 기회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한마디로 남자로 보이기 전부터 고백을 해버렸으니 뭐 그때 이후로 남자로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다 가식이죠. 만약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된 커플도 많아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성분이 중립적인 마음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냥 뭐랄까 그 여자분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썸이 있을 때는 뭐 고백을 하든 안 하든 뭐 결국엔 또 둘이 잘 돼요. 근데 제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케이스는 여자가 정말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예요. 아니 고백해서 잘 된 커플도 많습니다. 그거는 둘이 어느 정도가 뭔가 있어요. 진짜로 정말 아무 관심도 없는데 남자가 고백한다고 해서 남자로 안 보이던 남자가 다시 남자로 보이진 않아요. 아무 관심도 없는 남자가. 그렇진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여자가 무슨 아무 관심 없다가 누구한테 덜컥 고백을 했는데 아, 날 좋아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는 참 드물어요. 정말 일단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부담이 먼저죠. 부담스러움이 일단 가장 먼저 들어요.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받는 거 그렇게 뭐 싫진 않잖아요. 뭐 남자가 저 오빠 좋아해요 뭐 이런 말들 그렇게 싫진 않는데도 갑자기 내가 아무 생각도 없던 여자가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그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일단은 드는 생각이 부담이에요. 그러면 이제 되도록 그때부터 이제 모든 임현님이 그 여자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담이죠. 색안경이 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순수한 행동이라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필요한 건 거의 진짜 작업 수준의 공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친구도 좀 동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고백을 좀 리셋 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리셋, 그러니까 뭐 철저히 뭐 고백을 했을 뿐 뭐 더 이상의 무언가를 바란 건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고백을 최대한 리셋 시켜야 돼요. 첫째로는 리셋을 먼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같이 막 뭐 친구들을 불러서 뭐 부를 수 있다면 그냥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그냥 막 다 불러가지고 다섯 명 여섯 명이서 막 놀러를 가. 뭐 어디를 놀러 가고 뭐 틈만 나면 뭐 해서 놀러 가서 그냥 같이 어울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처음에는 이제 의식하고 괜히 막 그리고 이면님은 그때 이럴 때 힘든 거야 사실. 이면님은 그때 그 아름다운 뭐 달빛의 조개구이를 먹으면서 어떻게든 그 여자와 단둘이 무슨 해변가를 걷는 상상들을 막 하고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막 할수록 더 끝나는 거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얘기는 해드릴게요. 얘기는 해드리는데 이게 듣는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래도 일단 얘기는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고백이라는 상황을 리셋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다시 친구, 다시 친구로 돌아가는 거야. 이러는데 한 6개월 넘게 걸려요. 뭐 하여튼 그래서 뭐 하다가 이제 그냥 그 만약에 여섯 명이서 놀러 갔으면 여섯 명이서 그냥 순수하게 노는 거야. 정말 친구들끼리. 정말 이면님이 스스로 이 여자가 그냥 하나의 그냥 개인일 뿐이다. 그냥 똑같은 대등한 친구로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친구가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 다음에는 그래 이거는 내가 이거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면 이면님이 이제 30이라 그러니까 근데 딱 지금 그분이 남자로 보이지 않아 뭐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뭐 일단 이면님이 지금 하는 어, 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단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내가 그 여자를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여자보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은 내가 이 여자를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그것보다 똑같은 더 좋은 여자 한마디로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난 거야.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난다 해도 왜 이 여자인지. 그러니까 제가 가지를 다 설명할 순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거를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두 줄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두 줄기 저게 되게 분명해야 돼요. 저게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면님은 아직 저 둘 다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여자를 왜 좋아하는지,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여자 나타나도 이 여자를 계속 좋아할 수 있는지, 내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저 두 대답을 딱 보니까 이면님은 둘 다 분명하지 않아요. 둘 다 분명한 남자는 저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저걸 생각해 보시고 고백을 해버려 가지고 할 게 없잖아. 이게 너무 저질러 놓고 가지고 수습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냥 제일 쉬운 거 임현님이 그러니까 임현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 저는 본능적으로 이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달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무 늦은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이면님이 그 여자분의 마음을, 전 어쨌든 잘 됐으면 좋잖아. 잘 됐으면 좋잖아요. 뭐 또 여기 들어오신 분이 또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데 뭐 내가 뭐 또 기왕이면 뭐 어떻게 해주면 좋지. 근데 얻으려고 하니까 답이 지금은 너무 없고요. 그래서 그럼 다시 기회 정도는 가지는 걸로. 이면님, 그러니까 2라운드. 아씨, 좀 웃긴데. 어쨌든 뭐 다시 2라운드를 가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니까 그래도 좀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거는 너무 좀 지금 임현님 상태로는 힘들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는,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 여자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무조건 리셋 시켜야 돼요. 그 고백을. 그래서 만약에 그 고백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사과 한번 해야 돼요. 내가 고백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뭐 부담을 준 거라면 정말 미안하고 정말 내가 뭐 잘못 생각했다. 뭐 그냥 내가 고백 자체에 대해 잘못해. 그냥 부담 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난 그냥 뭐 정말 나는 이렇게 돼서 나는 너랑 더 가까워지려고 그런. 멘트 좀 나눠줘야 되겠다. 내가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런 걸로 더 멀어진다면 나는 뭐 친구가 더 낫다. 뭐 난 친구가 훨씬 좋다. 뭐 이런 거. 예전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사과예요. 고백에 대한 사과. 그다음 고백에 대한 사과. 내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부담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뭐 나는 더 여기서 포인트는 편한 게 훨씬 좋다. 옛날처럼 더 편하게 자연스럽게 지내는 게, 나는 그러려고 얘기한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들. 어쨌든 더 부담스러워지고 더 가까워지기, 더 뭐가 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색해졌잖아요. 무조건 사과. 뭐 사과한다고 리셋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과를 안 하면 아예 시작도 안 돼요. 리셋이 되게 어색해져. 되게 이상해져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비님은 여기서 용서와 사과, 어떤 고백 뭐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가리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고백을 그게 스타트가 되는 거,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 고백에 대한 사과가. 그래서 목적은 다시 친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리셋 시키는 거예요. 이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없으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나중에 되게 이상한 사이 돼요. 막, 막, 요거 기억하시고, 일단 고백에 대한 리셋. 그러니까 리면님이 고백한 것에 대한 리셋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리셋의 가장 좋은 방법은, 고백에 대한 사과. 그걸 하시고, 그렇게 해서 리셋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원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처럼 지내는 게 어떤 거냐면, 잊은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잊은 듯이. 잊은 듯이 행동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저건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면님이 저게 지금 이미 고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막 뜨거워져 있어, 지금. 지금 마음이 엄청 뜨거워. 그래서 잊은 듯이 행동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고백하기 전에 했던 전에 했었던 통화 뭐 기록? 그러니까 대충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문자를 나눴으면 그 옛날 문자 적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문자들을 그러니까 고백하기 전에 보냈던 문자들을 쭉 봐봐. 그래서 그 통화 기록, 만약에 일주일에 한 3번 했다. 일주일에 3번, 그리고 옛날 보냈던 멘트를 보는 거야. 그래서 멘트 수위를 보는 거예요. 멘트 수위.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멘트 수위를 딱 보면서 조절해서 딱 그만큼만 보내야 돼요. 딱. 여기서 딱 그게 감정으로 안 돼요. 그래서 감정으로 안 돼.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통화하기 전에 일주일에 3번 했었는데, 고백을 실컷 해놓고, 고백했다고 리셋되는 게 아니에요. 사과를 실컷 해놓고, 일주일에 통화가 미친듯이 더 하고 싶을 거야, 아마. 근데 그래서 일주일에 6번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과가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마음에서 접어버려요, 점점점. 정말로 남자로 안 느껴진다면. 그렇다고 일주일에 3번 하던 걸 1번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삐진 게 돼요. 내가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말로는 저렇게 사과한다고 했지만 나 때문에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이면님을 피해를 줬구나. 내가 저 오빠를 피해를 줬구나. 저 마음을 안 받아줘서. 그래서 또한 부담스러워져요. 고백만 안 했어도 이런 거 안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정말 뭐 회사에서 계약 하나 파기한 거랑 같아요. 계약 하나, 뭐 회사 기밀 하나 유출한 것과 같아요. 회사 잘리면 다행이지만 안 잘리고 계속 회사 생활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겪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실수로 유출했든 일부러 유출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회사 기밀을 유출한 거야. 근데 정직원이라서 잘리진 않아. 그러면 겪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야, 당연히. 이게 딱 그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기밀을 유출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파급되는 여파들을 겪어야 돼요. 근데 여자한테 다가가는 것도 아직 잘 모르는 이면님이 터진 이 여자 마음을, 이 상황을, 그러니까 여자를 3배로 정도로 알아야 수습할 수 있는 이 길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말은 해드려요.
어쨌든 고백에 대한 사과가 있어서 리셋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리셋을 했다고 해서 리셋이 되는 사과한다고 해서 고백되는 게 아니다. 언제부터 리셋이 되느냐? 사과를 하고 고백하기 전에 했던 모든 모습을 그대로 한 6개월 정도 하면, 몰라, 요새는 템포가 빨라졌으니까 한 3개월 정도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면 이게 좀 리셋이 돼요. 아, 이제는 이 오빠가 이제 나를 이제 진짜 예전처럼 생각하나 보다. 자, 여기서 자, 요거를 하시면 사실 리셋만 되는 게 아니에요. 리셋만 되는 게 아니라 요게 바로 포인트예요. 요게 여기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점점 이상해지는데. 아이씨. 어쨌든 여기서 리셋을 시켰으면 이제 이제 리셋이구나. 이면님은 아직 여자한테 다가가는 것도 잘 모르는 이면님은 이제 리셋이구나. 이제 제로네. 물론 리셋돼서 좋긴 하지만 이제 다시 원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백을 하고 이면님 마음만 뜨거운 게 아니야. 여자분 마음도 뜨거워요. 물론 사랑으로 뜨거운 건 아니죠. 부담감으로 뜨겁지만 어쨌든 마음이 이면님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생각할 게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또 이면님을 또 봐야 되고, 거절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고백을 여자 입장에서. 이면님은 차인,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이면님이 이 과정을 3개월, 6개월을 정말로 사과 딱 한 다음에 그 사과를 정말, 그러니까 잊은 듯이 행동하는 거. 아비님이 항상 용서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잊은 게 아니라, 정말로 잊진 않죠. 정말로 잊으면 그건 환자죠. 뭐 정말로 잊으면 그건 바보죠. 정말로 잊진 못하지만 정말로 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용서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백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사과를 3개월, 6개월 동안 옛날에 통화기록 전 상태와 똑같이 돌아가서 3개월 동안 꾸준히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다시 원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면님 입장에서는 이제 리셋이네. 이제 겨우 해서 이제 제로구나. 이제 언제 다시 시작하나. 내 마음은 이렇게 더 뜨거워져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 사과를 꾸준히 3개월 동안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 전 상태로 꾸준히 유지해서 다시 편한 사이로 만들어줬다는 이 뭐랄까, 이 행동이 굉장히 뭐랄까 어른스럽게 보이고 또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그러니까 좀 관계와 여자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자를 꼭 작업으로의 마음으로 이해한다기보다 뭐랄까 좀 남자가 좀 멋있는 거예요. 이 행동은. 그러니까 일반 보통 남자들이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이것이 대부분 끝을 보거든요. 뭐 좋아해서 뭐 계속 짝사랑하면서 스스로 술 퍼마시고 막 계속 들이대고 끊임없이 들이대면서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뭐 정말 어색해져가지고 막 이상하게 어색해지고 헤어지던지 막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요. 근데 딱 원 상태로 이렇게 돌려놓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지극히.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거를 원 상태로 돌려놓는 이 과정이 이면님을 조금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 거고, 이걸 바라보는 그 여자분도
이면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리셋을 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관계로 한번 탁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둘 다 좀 바뀌는 거죠. 그 여자분은 이제 이면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오빠 뭐랄까 좀 평소에는 되게 철없고 애 같더니 어떤 일이 탁 발생하니까 정말 뭐랄까 이걸 딱 어떻게 해결하는 모습, 서로 상처받지 않게 딱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게 바로 남자 같은 모습인 거죠. 남자 같은 모습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고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무슨 기댄다는 뜻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기댄다는 뜻이 아니고 뭐랄까 좀 그거예요. 그냥 내가 좀 이 사람은 이 사람과는 어떤 선택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 근데 내가 가르쳐 줘야 되고 보듬어 줘야 되고 내가 이해해 줘야 되고 이런 남자로 여겨지지가 않겠죠, 당연히. 저 과정이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뭐랄까 좀 그 여자분에겐 다른 시선을 그리고 이면님 당사자에게는 뭐랄까 사랑하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처음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길들여보는 훈련? 남자답다라는 건 아니고 남자답다 그럼 아니요 여자도 이렇게 여자는 뭐 이렇게 안 하나? 남자답다라기보다는 그냥 남자답다라는 게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그냥 그 여자분이 괜찮은 남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괜찮은 남자. 그렇구나. 그 여자분이 보기에 남자답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뭔지. 저도 남자답지는 않으니까. 다만 여자가 보기에 괜찮은 남자다. 남자답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왜냐하면 저거 참 남자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자한테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오직 이것만 남으면 그냥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비님의 말로 그냥 마지막 순간에 이거였어요. 하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살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왜냐면 내가 지금 얘기한 이것을 여자분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지막 순간에 살리는 선택. 예를 들면 이 마지막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이면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죠. 살리는 선택을 하라고. 동영상에도 있고. 저 마지막 순간이 뭐야? 이면님은 고백을 해버려가지고 그 여자와의 관계가 이제 영영 어색해지든지 식어가든지 조급해지든지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어쨌든 그 여자와의 관계는 마지막 순간이죠. 끝인 거야. 수습을 못한다면. 그럼 마지막 순간이 된 거죠. 근데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야. 무슨 선택? 여자를 살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면님은 아직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서 내 조급함만 생각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살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을 살리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여자분을 살리는 게 이 경우에는 어떤 거야? 그 여자가 나로 인해 생긴 부담감을 없애주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려다 보니까 나오는 생각들인 거예요.
내가 이런 이 여자와의 관계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구나. 그러면 이 여자가 나로 인해 생긴 부담감을 없애주자. 그거라도 없애주자. 그게 지금 이 행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 여자분에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로. 그래서 저 마지막 순간에 살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는 뭐 멋진 사람이다. 때로는 뭐 남자답다. 뭐 때로는 여자답다. 여자답다. 때로는 뭐 현명하다. 때로는 믿음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더라고요.